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윤경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요. 강원도 인제라는 곳의 삶과 가능성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건강 문제로 어떻게 보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작가님이 우연히 인제랑 인연을 맺게 되면서 발견한 것들인데요. 귀촌의 현실, 또 매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혹시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의 미래 이런 데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작가님 개인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인제군청 관계자분, 또 귀촌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소양강댐 건설 때문에 고향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사연까지 아주 다채롭게 담겨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지역이 어떻게 좀 활로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왜 이곳 인제에 끌리는지 이런 걸 생생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죠. 특히 그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인재라는 공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노윤경 작가님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큰 수술을 받으신 후에 정말 예전에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셨대요. 네. 거기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신 거죠. 네. 제주에 계시다가 그 인제 하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걸로 우연히 방문을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보시고는 여러 번 다시 찾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작가님이 들레즈 철학을 빌려서 반복이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반복이 차이를 만든다. 네. 이게 그냥 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간다. 뭐 이런 뜻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풍경만 보였다면 다시 가면서는 그곳 사람들 이야기도 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이 가진 고민, 가능성 이런 것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뭐랄까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랄까요? 그렇군요.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장소나 사람을 깊이 알아갈 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인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적인 관심과는 또 별개로 인제군 자체도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인제군청의 김선혁 TF 팀장님, 그러니까 이 과제를 전담하는 팀의 팀장님이신데 인구 감소라는 위기 앞에서 삶과 쉼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인제, 이걸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어요. 네.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있던데요. 10년 뒤에 정주 인구, 그러니까 아예 거기 사는 인구를 1000명 늘리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관계 인구를 10만 명 확보하겠다. 관계 인구 10만 명. 이 관계 인구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게 뭐냐면 정주 인구는 아니에요. 거기 사는 건 아닌데 그 지형이랑 꾸준히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단순히 관광객과는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 유치를 넘어서서 지역이랑 개인이 서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뭐랄까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팀장님이 꼽은 인재의 매력은 뭐였나요? 의외로 좀 단순했어요. 첫째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누리는 여유, 뭐 공간이나 기반 시설 같은 거요. 둘째는 백두대간, DMZ 이런 청정 자연환경. 이건 뭐 당연하겠죠. 네. 한 정도 걸리고 나중엔 고속철 뚫리면 더 단축된다고 하고요. 오, 1시간 반이면 진짜 가깝네요. 네. 그리고 또 뭐 비건 청년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최초로 소 생추어리, 그러니까 동물 보호소 같은 거죠. 그런 거 만들고 지역 화폐 혜택 강화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여러 각도에서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와,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네요.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청사진이 실제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떻게 다가올까요?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그 한 달 살아보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제로컬 투어 사업단 이야기에서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살아보게? 네, 이환기 국장님, 경도은 사무국장님 두 분 다 직접 귀촌을 하신 분들이에요. 자녀 건강이나 뭐 환경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들 경험이 귀촌의 매력, 그러니까 자연, 건강, 여유 이런 거랑 함께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조언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가끔 막 훌쩍 떠나서 한 달 살이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 막상 가면은 좀 다를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무작정 귀촌하지 말고 한 달 살이 같은 걸 통해서 나랑 이 지역이 맞는지 충분히 파악해보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살아보는 거? 네. 그리고 뭐 집 짓기 같은 거,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미리 좀 배워두고 특히 현지 주민들이랑 잘 어울리려는 그런 열린 마음,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관계 맺기가 중요하군요. 맞아요. 물론 뭐 귀농인의 집 같은 지원책도 있지만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눈 많이 오면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도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지칠 때 우리가 귀촌을 꿈꾸지만 이런 현실적인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인제로 간 분들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볼까요? 원래 그곳에 뿌리를 둔 분의 경험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양강댐 건설 때문에 고향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관대리의 심영근 전 이장님 부부 이야기인데요. 아, 댐 건설로 스몰된 고향. 네, 이 이야기는 댐 건설이라는 정말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개개인이 어떤 삶의 경로를 택하게 되는지 그 명암을 좀 보여줍니다. 뭐 보상금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그 아내분이 서울 출신이신데 오히려 귀촌을 더 원하셨고 먼저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오, 아내분이 먼저요? 네, 남편분이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고 합류하실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정착한 게 아니라 사도삼천이라고 하죠.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이런 생활을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아, 사도삼촌. 그런 방식도 있군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야기들이 결국은 개인의 변화 욕구하고 지역의 어떤 활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 문제든 자녀 교육이든 아니면 그냥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서든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인재로 향하고 또 인재는 이 사람들을 통해 관계 인구를 늘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귀촌에 낭만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일자리 문제라든지 겨울철 생활의 어려움, 때로는 뭐 외로움 같은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꼭 이주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노윤경 작가님 자신도 인재의 팬슈머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팬으로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농산물도 구매하고 또 프로젝트 참여도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요. 꼭 거기 살지 않아도 지역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팬슈머, 관계 인구, 흥미로운 개념들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내가 특정 지역의 팬슈머나 관계 인구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삶과 또 그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꼭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말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